이번에는 기본적인 연산, 기호, 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작은 거, 큰 거, 이거 부호가 있죠? 부등호 부호라고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있었죠? 이게 뭐냐? 첫 번째, 작다 크다는, 그러니까 숫자 간에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쓰는 똑같이 작다 크다로 하면 돼요. 3이 2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게 논리 연산을 해줘요. 3이 2보다 크다가 true면 true. 3이 2보다 작다가 거짓이면 false.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같거나 크다 있잖아요. 같거나 크다는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하면 돼요. true. 그 다음에 같거나 작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같다라는 게 있는데,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논리 연산 비교를 할 때 이거라고 우리 보통 쓰잖아요. 근데 아래에서는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2 equals 2 tru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not equ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true고 not equal false가 되는 거죠. 이게 논리 연산 기호들이고, 그러면 과연 는을 쓰면 어떻게 되냐?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뒤에 할 때 이 는이라는 거는 특별한 역할을 아래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논리 연산 여기까지 not equal까지 했고, 그 다음에 in에 대해서 할게요. in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같다와 유사한데 같다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속한다. 속한다. 이가 퍼센트 인 퍼센트 이 true죠. 이 퍼센트 이 퍼센트 퍼센트 인 퍼센트 3 false. 2는 3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인이 왜 있는지 모르겠죠. 같다. 같다 두 개 표시로 같은지 틀리는지 그 논리 비교하는 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이유는 사실 이는 여러 개 안에 속하는지를 볼 때 쓰는 거예요. 이 퍼센트 인 퍼센트 C 아래서는 여러 개의 숫자라든지 여러 개 요소들을 한꺼번에 표시할 때 C를 써요. 컴바인의 약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C를 쓰면 2가 2하고 3, 2하고 3, 2하고 3하고 5에 속하느냐. 이렇게 할 때 인을 쓰는 거예요. 2% 인, 퍼센트 2, C, 2, 3, 5. true죠. 그러면 2가 여기 1, 3, 5에는 속하느냐? 속하지 않는다. false가 되는 거죠. 2는 이런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해볼까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곱이란 뜻이에요. 3의 2제곱, 9, 2의 3제곱. 꺽쇠 표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빼기 1, 곱하기 2 곱하기 6, 나누기 6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지금 두 가지 이게 있죠. 이거는, 아유, 이거 보면은 퍼센트잖아요. A를 B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4를 퍼센트하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 1이라는 거죠. 좀 5를 그러면 퍼센트 음,
2로 할까? 아니, 3으로 할까? 5를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죠?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몫은 뭐냐? 그러면 5를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 이거죠. 이렇게 하면 5를 3으로 난 몫, 1이 되겠죠. 아시겠죠? 몫은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인 거고, 나머지는 퍼센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제 이렇게서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and하고 또는이거든요. and하고 또는은 뭐냐? 그러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교집합의 의미인 거예요. 음,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한 거에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3이 true죠? 3이 3이고 and 4가 1이냐? 4가 1이라는 false잖아요. 4는 1과 다르니까 그럼 이게 뭐가 나요? false가 나오는 거죠. and는 두 개가 모두가 true여야지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5 이거 이거는 무엇이? 이건 5어거든요. 5어 또는 그래서 이 똑같은 거에서 3이 3이면 true였잖아요. 또는 4는 1이냐?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되는 거예요. true인 거죠. 이거는 또는의 의미인 거예요. 합집합 무슨 말인지 아셨죠? and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두 개가 모두 참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true and true가 돼야 되는 거고 true and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true and false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alse는 뭐가 되겠죠? false가 되는 거죠. 모든 게 true여야지만 true인 거고 이거 또는은 true 또는 false면 true예요. 아이고 뭐죠? true가 되는 거죠. false true도 true가 되고 false는 false가 되는 거죠. true는 당연히 true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는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는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대입.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는 어떤 객체가 있어서 어떤 객체에 따라 어떤 값을 할당을 하는 거를 하는데 A라는 게 객체예요. 여기에다 어떤 값 3이라는 걸 할당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라는 객체 왼쪽에 있는 A라는 객체 오른쪽에 3이라는 거 할당할 때 화살표로 해요. 그러면 여기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에 A가 3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A를 누르면 3이 나오는 거죠. A에는 3이라는 게 있고 A 프린트 A에도 3이 나오죠.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A라는 객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값을 할당할 때 화살표로도 하지만 은으로도 할 수 있어요. A는 아 B는 4 하면 여기 지금 글로벌 인바이러먼트에는 B가 4가 돼 있죠. B 하면 R 객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는이라는 게 이런 용도가 할당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논리 연산할 때 는을 안 쓰고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까 했었었는데 음, 물음표는 도움말이에요.
물음표는 도움말이어서 help라는 거를 해도 되고 help의 어떤 length라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해도 여기 length에 대한 게 나지만 물음표 length 해도 R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틀렸죠, 스펠링이. length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이거는 주석이에요. 이건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샵 표시 있잖아요. 이거는 주석이에요. 주석이란 건 뭐냐? 여기에 내가 뭘 쓰든 이거는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은 알 교육입니다. 실행이 안 되죠. 에러도 안 나오죠. 이게 왜 필요하냐?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콘솔에 입력해서 했을 때는 이거는 크게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스크립트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나중에 루틴하게 사용을 한다. 아니, 반복해 사용하고 수정한다. 할 때 내가 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에다가 설명을 붙이고 싶잖아요. 여기 뭐 지금 라인 15라인부터는 무슨 뭐 머지하는 거다. A 데이터와 B 데이터를 머지한다. 그러는 스텝이다라는 걸 이제 표시해주고 여기다 막 코딩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음 때는 이건 또 뭐다 이렇게 설명 내 하는 코드에 설명을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샵이 없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에러가 나죠. 에러 나왔나요? 에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에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석 표시인 이거는 이제 실행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샵을 쓴다.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콜론인가, 이게? 땡땡. 땡땡은 뭐냐? 지금 에러가 나오죠. 땡땡은 뭐냐? 1 땡땡 3.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그 정수예요. 1, 2, 3. 이거 되게 많이 써요. 1에서부터 20까지 하면 1에서 20까지 정수.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하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정수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옴표 문자형 표시이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문자형을 표시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문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드 하면은 에러가 나죠. 문자형은 이렇게 되고 양따옴표나 이 두 개가 있는 따옴표가 있는데 하나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을 할당을 할 때 A에다가 로드라는 값을 할당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A를 하면 이렇게 되고 한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도 마트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도 마트 하면 하나도 마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이라는 숫자에다가 따옴표를 썼다. 그럼 이건 문자형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따옴표가 있으면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음. 이게 A는 1, 문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개념, 널과 NA라는 개념이 있어요. 널은 비었다는 의미이다. 널과 NA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널이라는 거는 아래에 있는 명령어라고 해야 되나? 아래에 있는 무엇인가예요. 그- 그래서 널 해도 널은 널이죠. 그냥 에러가 안 나죠. 만약에 내가 A에다가 널을 할당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A가 널이 돼 있어요. A 하면 널. 널이라는 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A라는 객체가 생성되어 있고 여기 비어 있는데 나중에 여기다 뭔가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NA랑은 달라요. NA는 뭐냐면 NA는 not available 예, 약자로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싱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싱 데이터함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이 앞에 그 널은 NA 미싱 데이터 빈 공간 등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NA 미싱 데이터 빈 공간 점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미싱인 거. 자료가 결측된 걸 뜻하고 너 아니면 결측된 걸 뜻하고 널은 원래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NA는 미싱 데이터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요. C가 여러 개의 원소도 요소들을 한꺼번에 나열할 때 C를 나열할 때 C하고 그래서 3하고 4하고 NA 그러면 세 번째가 미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NA는 문자도 쓸 수 있는 거. A, B, NA. NA는 미싱 데이터죠. 그러니까 NA라는 그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면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자가 아니고 NA라는 기호예요. 아래 사용하는 미싱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의할 것은 미싱 데이터는 NA로만 표시되지 않는다. 빈 공간 스페이스라든지 탭, 피리어드 점 있잖아요. 아니면 그 이렇게 따옴표 스페이스 따옴표 다양하다. 왜냐하면 데이터 소스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R에서 입력할 때는 미싱 데이터를 이렇게 NA로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거기 안에 원래 만들어졌을 때 미싱 데이터 누가 점으로 입력했을 수도 있고 스페이스, 빈 공간, 아니 탭 스페이스, 탭 빈 공간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R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NA가 그 미싱 데이터 표시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에 또 다르게 표시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점이나 뭐 기타 등등이나 그렇기 때문에 미싱 데이터 NA로만 표시되지 않는다. 다양하게 표시될 수 있다. 하지만 R에서 NA는 미싱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 이게 세미콜론인가요? 이거는 뭐냐면 명령어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지금 ls하고 예를 들어서 help가 있잖아요. ls, help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한 라인에 쓰고 싶다. 뭐 내가 너무 복잡해 코드가. 그래서 한 라인에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A, B가 LS에서 나왔던 거였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A를 3에 할당하고 B를 8에 할당한다. 응? 지금 에러가 났죠. 그래서 이제 A가 이거 부셨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A가 3이 되고 B가 8이 돼. 명령어 두 개를 한 라인에 쓰고 싶을 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하면 이게 무엇이냐? 오브젝트 안에 원소를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꺽쇠 표시, 달러 아니면 꺽쇠 어떻게 쓰는 거냐? 내가 만약에 아까 A에다 이런 거 있다고 했죠. 여러 개를 할 때 C를 쓴다 했죠. C 1, 2, 3 했어요. 이걸 다시 는을 할게요. 그냥 C 1, 2, 3 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 1, 2, 3이 할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하면 1, 2, 3이 있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내가 이게 A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안에 원소를 지정할 때 산다. 오브젝트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A를 더 확실하게 A 헷갈리지 않게 B, C 이렇게 할게요. 아이고 에러 났죠. C로 해야 되는데 A는 A, B, C죠. 그 A의 첫 번째 원소 A 오브젝트의 첫 번째 원소는 A 오브젝트의 두 번째 원소 2
B. A 오브젝트의 세 번째 원소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당할 때 수행하고 달러는 뭐냐? 달러는 이 되나? A 달러? 음, 안 되는군요. 달러는 어떨 때 쓰냐면 데이터 프레임일 때 쓸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 프레임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X에 1, 2, 3이 할당되고 Y에 10, 10, 20, 30이 할당됐다고 했을 때 아유, 제가 C를 빠뜨렸죠?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해서 데이터다 프레임이 DATA라는 오브젝트에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해서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AA라는 오브젝트는 X와 Y의 두 개의 변수 값을 받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AA, 이 오브젝트 DATAA라는 오브젝트 안에 X라는 원소가 있고, 뭐, Y라는 원소가 있다. X라는 변수가 있고, Y가 변수 있다. 그러면 DATA, X를 끝내고 싶다. 그러면 달러 X를 하면 돼요. 그러면 1, 2, 3이 되는 거고 DATAA라는 오브젝트 안에 Y라는 변수 하면 10, 20, 30이 돼요. 그래서 달러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 데이터 프레임의 오브젝트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오브젝트 원소를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배우는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형이 있어요. 아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원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리스트 가장 기본적으로 뭐 리스트도 listTT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리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x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트 listT라는 오브젝트를 해보면 첫 번째 리스트하고 두 번째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실 때 이미 깎개가 있죠. 두 개의 깎개. 그래서 아까 그 X하고 Y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데, 요 T의 첫 번째 원소, 리스트 첫 번째 원소를 할 때는 깎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더 자세히 또 리스트 배울 때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 수식 함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로그, 익스포넌트, 셀링, 플로어 등이 있죠. 로그는 자연 로그, 밑이 2. 셀링은 올림, 내림은 플로어.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해보면 로그. 우리 밑이 2이기 때문에 로그 만약에 10을 하면 2점 얼마가 되는 거고 익스포넌트 해서 1을 하면 2.718 이 함수 있죠? 그 다음에 셀링은 말 그대로 천장이잖아요, 천장. 그래서 올림을 하는 거예요. 뭐 100.223 하면은 101이 되는 거죠. 그 플로어는 바닥이잖아요. 그 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0.23 하면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반해서 라운드. 라운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반올림인데 반올림이 가장 아유,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라운드 해서 라운드를 한 다음에 아까 100.23456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에 디짓은 내가 2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수점 뒤에 두 자리까지 보이게끔 반올림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100.2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번째 자리, 요 4라는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디짓은 그러면 100.23이 되는 거고 디짓은
3을 하면 얼마 되겠어요? 100.235가 되겠죠. 이렇게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ABS도 진짜 많이 쓰죠. 여기까지가 여기 보면 ABS는 절대값, absolute value,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하면 1, ABS에 2해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 있잖아요. 팩토리얼 그러면은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choose nk는 조합 있죠, 조합. choose 10, choose 12 그러면 10개가 있을 경우에 2개를 선택하는 조합 개수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SQRT 요 SQRT도 진짜 많이 쓰죠. 스퀘어 루트, 루트예요, 루트. 그러니까 루트이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 SQRT 루트 하면 루트 4는 2죠? 네. SQRT 루트 16은 4. 이건 진짜 많이 ABS다 이거 SQRT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안 있는 기본적인 함수 min, sd, max, min 보면 min은 min 평균이에요, 평균. min 4구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아까 그 A라는 게 A에 다시 A, 우리 배운 것도 해볼까요? A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넣어요. 그럼 A는 1부터 10죠. 요거에 평균을 내고 싶다. 민 A 5.5. 이렇게 돼요. 민 1에서 10, 1에서 10까지 평균 5.5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SD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A 1에서 10, 표준 편차고 SD 1에서 10 똑같죠? 그 다음에 맥스 최대값 1에서 10의 최대값을 씌인 거고 맥스 미니멈 1에서 10 실수값 1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맥스하고 그냥 여기다가 직접 C 뭐 우리가 하고 싶은 1, 3, 5, 7, 9 이렇게 해도 이거의 최대값도 나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됐고 이제 R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R 객체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데이터 타입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이걸 멈추고 다시 이걸 좀 수정을 했어요. 지금 보면 데이터 타입, 6 데이터 타입을 넣었는데 데이터 타입은 뭐냐? 데이터 타입의 종류엔 numeric, character, logical, date 등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본한테 as numeric 이런 것도 있다. 보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숫자는 numeric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클래스라는 함수가 있어. 클래스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이거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거예요. 클래스 구하면 뉴메릭이 나오죠. 그러면은 클래스 구하면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그 클래스 문자 코트라 뭐 말이 안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코트라 하면 캐릭터가 되는 거죠. 아까 전 제가 A라는 것에 뭔가 할당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문자 5를 할당했어. 그러면 클래스 A 하면 뭐가 되겠어요? 캐릭터가 되는 거죠. 크게 뉴메릭 캐릭터가 있고 로지컬은 뭐냐? 로지컬은 클래스 아까 R에서는 이 false라는 게 R의 기호예요. 로지컬. 그러니까 여기도 클래스에 false하면 뭐가 되겠어요? 로지컬이 되는 거죠. false나 아니면 true. 로지 아, R은 대소문자를 구별했잖아요. 클래스 소문자 있었어야 되는데 에러가 난 거죠.
true, logical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ate. 중요하게 또 날짜 타입이 있어요. 날짜. 날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날짜는 그냥 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오늘 25년 8월 15일, 오늘이 8월 15일 아니지만, 예를 들어 8월 15일이다. 이러면 날짜도 인식을 안 하죠. 문자로 인식할 거예요. 볼까요? 문자로 인식하죠. 이거를 날짜로 인식하고 싶으면 as.d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것의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데이트가 되는 거죠. 날짜 형식이 되는 거예요. 날짜 형식은 굉장히 분석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클래스라는 것뿐만 아니라 str이라는 게 있거든요. str은 기본적인 함수가 있으면 이것도 동일하게 넘버, 뉴메릭이다.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클래스, 네임,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STR은 속성 말고 또 다른 정보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단순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고, 클래스와 STR이 더 많이 씁니다.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보면은, as.numeric이라는 게 있잖아요. as.numeric은 뭐냐. 우리가 내가 어떤 데이터 1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캐릭터잖아요. 내가 이게 따옴표가 있으면 근데 이거를 숫자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게 1이 문자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as.numeric이라는 이거 다 수문제예요. numeric 하면 어떻게 했냐? 숫자가 된 거 보이세요? 숫자 된 거예요. as.numeric을 하면 이것의 클래스를 보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뉴메릭 됐죠? 마찬가지로 as 캐릭터도 있어요. as 캐릭터가 있어서 1이었잖아요? 캐릭터에서 1이 된 거죠. 그리고 as 데이트는 아까 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했던 거 as numeric as fact라는 게 있는데 is는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 as factor라는 게 있는데 as factor는 뭔가 그러니까 factor라는 거는 요인이잖아, 요인. 이건 약간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팩터 1, 2, 3 하면은 1, 2, 3이라는 게 내 데이터고, 레벨이 1, 2, 3, 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라는 게 팩터라는 게 팩터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도 만약에 3이 여러 개 있고 2도 여러 개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마지막에 콤마가 있어서 안 된 거고. 이런 게 있고, 레벨이 1, 2, 3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걸 쓰냐면 as 팩터 팩터가 아닌 거를 이제 팩터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 가나 다라 가나 가나 이런 게 있어요. 내 데이터에 그러면 가나 다라 가나 세 개가 네 개가 나의 데이터고 그 중에 레벨은 가나하고 다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팩터, 그냥 이게 문자형 데이터가 팩터 데이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거냐면 분석을 할 때 팩터로 바꾸면은 요 가나 다 데이터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원래 팩터가 아닌 기본 가나 다라 가나 요 데이터는 요걸 다 문자형 문자로 데이터에 저장을 해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용량이 커지죠. 문자는 하나하나 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팩터로 바꾸면 에즈점 팩터로 바꾸면 요 가나의 레벨이 가나라고 우리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나가 1 숫자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 달아도 달아는 2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저장 컴퓨터에 저장한 용량이 확 줄어들어요. 팩터를 바꾸면. 이게 이 레벨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나 다라가 데이터에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보여질 때는 이게 레이블처럼 다 가나 다라로 문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지지만 실제 데이터 PC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이게. 다른 되게 저 사이즈에 적은 가벼운 데이터 저장이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분석하기도 더 데이터 돌릴 때도 돌리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 이거를 막 사용을 하라고 권장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이걸 사용했을 때 에러가 날거나 아니면 그 이게 뭔가 데이터를 돌릴 때 잘 안 맞으면은 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까다롭다 쓰기. 이런 게 있고 어떤 명령어에는 어떤 함수에는 팩터, 에제점 팩터를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지금은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즈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즈들. 이즈를 소개했는데 이즈점 캐릭터. 아까 에즈점 캐릭터는 다른 다 데이터 타입을 캐릭터 문자형으로 바꾸었잖아. 이즈점 캐릭터는 논리적인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즈점 뭐겠어요? 이즈점 캐릭터 해가지고 3. 3이 캐릭터이 아니잖아요. false. true. 이즈점 뉴메릭은 숫자형이 있냐 아니냐. 이건 거고 그다음 이즈점 NA는 NA가 아까 뭐랬죠? not a missing data였잖아요. 아유, false 나오겠죠? 이즈점 null은 이것도 이게 null이냐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즈점 null true 나오겠죠? 아, 나오죠. 이게 단독으로 사용하면은 이게 왜 있지 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데이터를 서브셋 그 어떤 데이터에서 필터를 해서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뽑아온다든지 할 때 이런 게 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R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R 객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R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객체이다. R이 객체 지향적인 언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셀스랑은 달라요. 셀스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어서 셀스를 먼저 배웠던 저는 셀스 먼저 배웠는데 R이 너무 좀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R을 쓰다 보니까 R이 훨씬 편하다. 그 객체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유연하다는 거는 오류가 덜 난다. 이것저것 다 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서 되게 써보면 되게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객체이다. 그래서 객체의 종류는 벡터, 행렬, 배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함수 등 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랑 리스트 보여줬었고 벡터가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C로 되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벡터예요. 어.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는 벡터,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있는 행렬과 배열은 쓰지 않을 겁니다. 네. 객체의 이제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 할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여줬죠. 객체 생성하는 거. 왼쪽 화살표 또는 갖다를 통해 객체 생성할 수 있다. 오브젝트 네임, 할당,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아까 했었죠. 여기 객체의 이 객체 이름에 이 객체 이 값을 할당하는 거죠. 객체 이름에 규칙이 있어요. 시작 문자는 반드시 이름은 반드시 문자, 알파벳 또는 마침표로 시작해야 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udt 이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보시죠. 오류가 나왔죠. 그러면 한번 한글은 근데 저는 한글 이름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지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되죠? 객체가 만들어졌지만 얘기했듯이 어떤 다른 작업이나 다른 패키지나 뭐 이런 거 할 때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를 한글 이름을 쓰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문자의 종류는 이름에는 문자, 숫자, 밑줄, 마침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숫자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중간에는 된다 이거죠. 하이 예를 들어서 하이스쿨 할 때 하이스쿨 해도 데이터가 되는 거고 객체 이름 되고 하이스쿨 333 이것도 객체 이름이 되죠. 대소문자의 구분. R은 대소문자의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my variable과 my variable은 다릅니다. 여기 지금 M이 소문자인데 이게 대문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다른 객체로 인식돼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름이 헷갈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름을 짓는 게 좋는데 그 코드 가독성을 위해 의미 있는 이름 사용하는 곳이 좋다. 예를 들어 편부 나타내는 변수와 민 밸류와 같이 명확히 표현하는 게 좋다. 이거는 그 추천사항이고 근데 이름도 이렇게 다 짓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이름 있게. 내가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지금 최종 사용할 변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은 막 또 그 변수 말고 새로 다르게 조금씩 변형하다 보면은 이름이 또 더 누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는 거고 예약어 사용 금지. 아래에서 이미 사용 중인 예약어. if for function. 그러니까 이게 함수죠, 함수. 아래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는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민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 민 썼잖아요. 민 평균. 여기다 변수 이름 쓰면은 에러 나올걸요? 어? 에러가 안 나왔네요. 에러가 안 나오네요. if는 그러면 에러가 나오네요. 음, 근데 어쨌든 이 민도 쓰지 마세요. 함수의 이름을 변수 이름을 쓰면 좋지 않죠. 그런 거 다 쓰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적는 게 좋겠죠. 민을 쓰고 싶으면 특별히 무슨 뭐 variable 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if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for 문 같은 경우에도 뭐 I i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예약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는 쓸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이 if for 펑션이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데 if 다음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if가 안 된다는 것이 if
이거는, 오브젝트가 안 밟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팁, 이건 아주 중요한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단어를 조합하여 이름을 만들 때 스네이크 언더바 케이스, 단어 사이에 스네이크 언더바 케이스, 단어 사이에 밑줄 사용 또는 캐물 케이스, 앞에는 소물자, 아니, 뒤에 첫째 음자? 그거를 이제 대문자 쓰는 거죠. 첫 단어 소문자, 이유 단어 첫 글자 대문자 표기 사용한 유저들이 많다. 이게 되게 유용해요. 저는 이게 밑에 밑줄보다 요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두 개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무슨 뭐, 베리어블의 민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쓰거나, 아니면 베리어블의 민이다. 그러면 보기가 좋고, 보기가 좋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민에다가 하나 더 쓰고 싶어. 뭐, 베리어블 민, 음, 넥스트?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여러 개 복합적으로 연결했을 때 새로운 단어가 시작될 때 이렇게 대문자 쓰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언더바를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구조와 관련된 객체, 벡터 1차원 형태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의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면 벡터는 1차원 형태이다. 하나의 원소만 가질 수도 있다. 저장한 데이터 유형 같아진다. 벡터는 이렇게 예에서 보여줬던 많은 게 벡터, C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벡터예요. 근데 이 벡터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벡터 그거죠. 근데 이제 벡터의 특징은 C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2 한 다음에 갑자기 문자로 가. 아니, 그러니까 뭐, 어, 이게, 어,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똑똑해져가지고 이거를 문자로 인식을 해버려서 되게 됐네요. 근데 어쨌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 2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형 타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다 문자 아니면 숫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벡터 그러면 그 C로 이렇게 그 두 개 이상의 원소가 있는 것만 벡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이것도 벡터예요. 이제 아래에서는 취급하는 거예요. 스칼라. 스칼라가 이제 하나만 있는 거. 벡터에서 원소 하나가 있는 거. 이거 1. 이것도 이제 벡터인데 여기서 이제 C를 안 쓴 거죠. C를 써도 되겠죠? 그래도 있지만 C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아이고.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벡터고 그래서 데이터 유형 크게 문자형, 숫자형, 논리형, 날짜형 등등이 아까 했었죠. 그다음 매트릭스는 벡터들이 모여서 사각 형태를 갖는 것이다. 수치 계산의 활용. 우리는 안 할 건데 매트릭스 우리가 알고 있는 1에서부터 4까지 매트릭스를 하는데 뭐 2 바이 2다. 그러면 1, 2, 3, 4인데 2행의 2열인 거죠. 이렇게 매트릭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레이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가 2차원 이상으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이다. 벡터가 1차원이고 행렬은 2차원, 배열은 2차원 이상의 구조, 배열은 행렬 층층이 쌓으면서 3차원, 4차원, 5차원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음. 어레이는 행렬은 2바이잖아요. 3차, 이거 2차원인 거잖아요. 근데 3차원, 4차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레이인데, 그래서 저도 거의 이건 안 해봐가지고, 디멘션? 디멘션.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날까요? 아니네. 네. 1, 2, 3, 4, 5, 6, 7, 8, 9 가지고 어디에 3, 3, 3. 이게 차원이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3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딴따 1, 세 번째가 1일 때 이런 게 있는 거고, 세 번째가 2일 때 이게 있고, 세 번째 3일 때 이렇게 있다. 어래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저희는 하진 않을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 행렬처럼 사각형 형태지만 행렬과 달리 변수의 이름과 변수에 할당된 데이터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 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할 데이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했지. X라는 거에다 1, 2, 3을 넣고 Y에다가 10, 20, 30 아까 했었죠? 이걸 넣어요. 그러면 X라는 변수가 생긴 거고 Y라는 변수예요. 이거는 다 벡터잖아요.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한양 해서 데이터 프레임 해서 변수 X하고 Y를 넣으면 한양이라는 데이터셋이 된 거예요. 이런 변수 str 한양 하면 str이라는 걸 하면은 아까 그 데이터 타입도 보여주지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것도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속성. 객체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업적에서 관측값이 있고 한 10, 20, 3, 30 그리고 두 개의 변수가 있다. xy. x는 뉴메릭이고 1, 2, 3의 값을 가지고 y는 뉴메릭이고 10, 20, 30의 값을 가진다. 이게 우리가 분석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쓸 데이터 프레임. 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행렬처럼 보인다. 근데 음, 행렬이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이다. 어, 변수의 이름과 변수 할당된 데이터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리스트는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또는 리스트 등 어떠한 구조의 데이터도 원소로 가질 수 있다. 또한 변수의 이름이 달라도 행렬의 디멘션이 달라도 한 리스트 안에 저장해 둘 수 있다. 한 테마 안에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 리스트로 만들어두면 추후에 편리하게 꺼내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리스트라는 게 저는 CS에 썼었는데 CS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가 있으면 엄청 편리해요. 그러니까 알면은 엄청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보여줬잖아요.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는 지금 우리가 X도 있었고, Y도 있었고, 데이터 프레임 한양도 있었죠.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틀렸다. 한, 잘못했죠. 왜냐면, 한양. 잘못했죠. 스펠링이 틀렸던 거예요. 한양인데. 리스트가 된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를 넣기만 하면 그 리스트가 돼요. 이건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묻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다. 그러면 리스트로 묶어두면 돼요. 근데 이제 갖다가 그러니까 아까 저장 창고 같은 거예요. 갖다가 꺼냈을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하지만 묶어두기도 엄청 편하고 불편한 것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고 이게 뭐 아까 뭐 이거를 뭐 유유라고 했다. 이 리스트를. 그러면 아까 했었죠. 유유에다가 꺽쇠 두 개 하면은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X 이건 X인 거죠.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유에 이렇게 달러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네. 달러로는 할 수가 없네요. 음, 달러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 이렇게 할 수 있을걸요.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음, 안 되네요. 이거를 하려면 보셨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이제 해야 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해야 될 것 학습 활동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학습 활동 개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배웠던 R과 R 스튜디오 설치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했었던 거죠. R 스튜디오 기본 화면을 둘러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R 스튜디오 여러 가지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준 거.
그거 둘러보고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한 명령어들 그리고 오늘 한 그 연산들 그런 거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강의실에 RS튜디오가 설치된 노트북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서 퀴즈를 볼 것이니까 준비해 오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